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이 일선 작전이. 검사가 알아서 했을 일은 전혀 없고 당연하죠. 이건 전방위에 보니까 이게 굉장한 나는 게이트라고 봐 이거. 봉지욱 기자가 충격적 특종을 보도했습니다. 이건 게이트입니다. 한동훈 뚜껑을 열리게 할 충격적 보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이 김영진 씨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공개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이제 최근에 김영진 씨 면회를 했는데 김영진 씨가 얘기를 전해 듣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. 아, 그 편지가 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깥에 간략히, 계시는 아버지가 네. 이 방송을 쭉 모니터링 네. 하시고 나서 네. 면회를 가서 아들아 네.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이제 직접 편지가 온 거예요. 봉지욱 직접 기자한테. 편지가 취재- 왔는데 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2024년에 편지가 한 번 왔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잃어버렸다고. 뉴스타파 나오면서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.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? 다시 와서 일단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온 겁니다. 오케이. 11장인데 그중에 이제 주요 11장. 내용은 보면 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만난 적도 도피와 관련해 어떤 도움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 전달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고 조작임을 밝힙니다. 라고 얘기하고 2018년 4월 5일에 이제 베트남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오거든요. 근데 오자마자 경찰 조사를 먼저 받잖아요.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. 근데 그런데 약 10일 후 검찰로 간 다음에 변호사랑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제외하고는 담당 검사가 계속해서 저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. 당시 검사는 부장님이 김영진 씨한테 기대가 크다.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 평검사의 부장이겠죠. 부장검사가 기대가 크다면서 조사 시작 전에 툭 까놓고 얘기를 한다.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방송으로 김영진 씨랑 선배 이준석 씨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면 근데 이런 얘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 예. 방송하기 전에 근데 이제 또 다른 대목에서는 아예 그냥 검찰에서는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깊게 연관돼서 방송 내용까지 맞춰가며 준비를 해가던 상태였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. 주장. 이건 뭐 일방적인 주장입니다. 근데 거기서 그 밑에 대목이 자기가 와서 자기를 그 조사한 검사 말고도 이미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검사가 담당 검사가 이준석 씨랑 이재명이랑 돈 주고 받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강력부 땡땡땡 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 진술 다 받아놨어요. 그러니까 이미 다 잡혀오기 전에 관련 진술을 확보해놨다. 그 조직원들의. 그리고 그래서 김영진 씨가 긴 얘기할 필요 없고 조사 다 끝난 거에 살 조금만 붙이면 그걸로 충분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. 한동훈이 3차장이었습니다. 중앙지검 3차장에 김영진이 잡혀온 게 2018년 4월이잖아요. 2017년 말부터 성남국제마피아파 관련해서 조직원들 불러다 수사를 한 거 사실입니다. 이게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이준석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성남 국제 마피아들도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 이 대목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. 이거 게이트야. 예, 윤석열 지검장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왜 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국제 마피아파 그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냐라는 거잖아요.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. 차기로 유력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예. 이미 털고 있었다는 거예요. 예, 초기부터. 그 얘기입니다, 검찰들은. 네, 본인이 오기 전에도 그 법정 증언 녹취서에 보니까 그 검사가 이제 본인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알아요? 이재명 씨 뇌물 관련 사건이다. 이렇게 얘기를 이거는 게이트인데, 했다는 진짜? 건데 그건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편지 내용과도 일치를 하는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인서트 한번 보여주시면 대박인데 이거? 이제 이 편지를 사실은 저로서는 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가 언급하고 있었음을 저희 친구와 대화한 2018년 5월 18일 면회 과정 녹취록을 첨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면회 과정 녹취록이라는 게 뭐냐면 접견하면 녹음되잖아요. 그렇죠. 그 녹음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받아서 공증을 속기 공증을 해놨더라고요.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내용이 뭐예요? 예, 친구한테 지금 와 보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다. 내가 잡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. 2018년 5월 18일은 김영진 잡혀온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. 이 사람 꼼꼼한 사람이다. 예, 그러니까 이 주장이 지금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. 거기서 기록을 남긴 거네. 네, 기록을 남겼고 검사들의 압박으로 자신은 이제 법원 재판 중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루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수사기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법원에서 직접 발언한 자료를 첨부하겠다. 이제 이어서 이 양반 진짜 꼼꼼한 양반이네. 그러니까요.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겼네요. 면회 과정은 녹취로 나오니까 2월 18일, 5월 18일 날 면회 과정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재판 중에도 증언을 하고 서면도 남기고. 제가 이제 하나 이상한 거는 2017년에 지금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수원지검도
성남 국제 마피아파 관련 수사, 조사, 막 내사 이런 걸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이거는- 수원지검, 그 중앙지검이.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당시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게. 누가 기획을 한 건데 예.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는데 이거는 보니까 라는 것이고 또 이제 공범 그 윤명균을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아. 공범 윤명균의 수사 기록도 써봤는데. 이제 확보가 되면 두 범인이 다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재명 관련해서 뭐 압박이나 아니면 대선에 이용될 나는 전혀 수 있다. 모르는데 예. 나를 알지 않냐고 압박했다. 네. 한마디만 하라고. 그리고 이제 두 범인이 또 다 얘기하는 게 그 알이에요. 그 알. 그것이 알고 싶다. 3탄 나오게 해줄까?라고 윤명균에게 검사가 이제 압박을 했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검증하다 보면 언제 누가 이걸 왜 시작한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재명을 죽이기 근데 위한 이 일선 작전이 검사가 알아서 했을 리는 전혀 없고. 당연하죠. 이건 전방위예요 보니까 전방이고 기획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권 아래였으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 아니야. 작전을 시작한 거지. 작전을 시작한 근데 거예요. 어쨌든 이제 이 김영진 담당 검사는 이제 저한테 또 이메일을 보내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. 절대 사실이 아니고 무슨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김영진 거짓말이다 이렇게 김영진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.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김영진 씨가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? 자기는 형 받고 살고 있는데. 그러니까 이제 근데 김영진의 주장 그건 있어요. 자기가 당시에 이재명 잡는데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 면회 친구랑 면회했다고 그랬잖아요. 잡혀오지 한 달 만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가 나 살인죄 기소 안 한대. 살인죄는 빼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. 아, 그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래갖고 김영진은 뭘 주장하냐면 내가 그때 그거 협조했으면 상해치사로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 협조를 안 해가지고 결국엔 살인죄로 됐다는 거고 김영진이 이제 억울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. 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 그리고 본인도 뉘우친다 너무 잘못했다라고 인정. 사건 내용이 좀 달라요. 그래갖고 처음에 상해치사 얘기하다가 나중에 살인이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그 억울하다고 부분도 지금 억울하다. 내가 주장을 협조했으면은 지금 진작에 풀려 나갔을 네. 텐데 형이 적어서 상해치사로 됐으면 한 5, 7년 받으면 나왔죠. 이게 굉장한 나는 게이트라고 봐 이거. 네, 충격입니다.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혀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사에서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방식의 진술회유와 불법 플리바게닝 정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까? 이것을 우연이나 일개 수사검사의 과도한 공명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이런 메가톤급 정치 수사는 매일 아니 매시간 대검찰청 수뇌부로 직보되었을 것이고 그 밀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맞춰라 이 진술을 받아내라는 구체적인 압박과 하달이 있었을 것입니다. 이 거대한 사법적 족쇄를 주조한 대장간의 진짜 주인은 마이크 앞에 선 수사검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불법 수사를 지휘하고 방조한 윗선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.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